안녕하십니까, 입질톡TV입니다. 오늘은 원투 낚시 중에서도 밑걸림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투 낚시를 하면서 필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밑걸림 너무 심해서 낚시를 못한다, 낚시하기 힘들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밑걸림이라는 거는 낚시를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짜증나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기 장비를 제가 가져와서 이 장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장비는 유정피싱에서 만드는 그 비어대 시리즈 중에서 30-450 모델을 가져왔고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라인 묶는 법, 스프레 라인 묶는 법 편에서 보셨던 유정피싱에서 나오는 SF4700 원투 전용 스피닝 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줄이 감겨 있는데, 줄이 일반적인 나이론이나 합사랑 다르게 색깔이 여러 번 바뀌는 오색 합사라고 부르고 10m 단위로 5번씩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200m 정도가 감겨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줄을 사실은 이번 강의의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색깔 줄을 사용한다든지 한 가지 색깔의 나이론이든 합사든 핑크 색깔의 줄을 사용한다든지 검정색의 줄을 사용한다든지 단색깔 줄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팁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되신다면은 줄을 갈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색 줄을 한번 써보시는 거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필드에 나가서 원투 낚시를 할 때 캐스팅을 하고 나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삼각대에 거치를 해놓고 이 초리대를 통해서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리대를 보고 있거나 방울을 달아놓거나 어쨌든 모든 포커스는 원투 낚시는 초리대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리대도 초리대지만 여기 스풀, 특히 스풀 중에서도 줄의 색깔, 현재 나의 줄의 색깔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줄은 10m 단위로 색깔이 한 번씩 총 5번이 바뀌는 오색 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채고서 낚시에 적용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줄로서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낚시 여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캐스팅을 해놓고 우리는 줄을 정렬시킨다고 하죠. 캐스팅을 해놓고 텐션을 어느 정도 살짝 잡아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처음 스풀의 색깔을 봅니다. 여기 스풀에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 줄이 남겨져 있는 상태라고 쳤을 때 저는 바로 낚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빨간 색깔 줄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빈 바늘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색깔이 몇 번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빨간색이었는데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그 다음 다시 빨간색, 오색 합사하기 때문에 바뀌겠죠. 그러면 저는 바뀌는 횟수를 세게 됩니다. 쭉 감다 보니까 내가 줄이 이번에 캐스팅을 하고 나서 바뀌는 게 총 7번이 바뀌었다. 그러면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내 비거리는 실질적으로 70m 전후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70m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근데 이게 사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빨간색이었는데 이번에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비거리가 들쑥날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비거리가 일정해야 한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캐스팅을 한 10번 정도 했을 때 이 색깔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던지면 던질수록 결국엔 0점이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색깔을 보면은 이게 내 비거리다 라고 인지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나서 낚시는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줄이 현재 빨간색에 70m 정도의 비거리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원투 낚시를 할 때 소위 던지고서 기다리면 되는 낚시야 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꽤 많은 어종들, 예를 들자면 광어, 넙치류라든지 우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있는 미끼보다는 묶음추라고 하고 생미끼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미끼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원투 낚시를 갖다가
끄심발이라고도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 끄심이라는 거는 바닥을 질질 끈다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우리는 원투 낚싯대를 갖다 던져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뭐 1분에 한 바퀴, 뭐 1분에 몇 분의 분 단위로 한 바퀴씩 살살 감아주는 그런 방식이 사실 일반적인 원투 낚시의 그 테크닉 중 하나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닥을 미끼가 끌고 오면서 물고기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나 넙치류, 뭐 광어, 도다리 같은 넙치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파장이라든지 그 모래바람 같은 것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먹성이 좋기 때문에 반응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바퀴씩 주기적으로 감게 되는데, 이거를 감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니 그렇게 바늘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채비를 그냥 바닥을 질질 끈다는 얘기는 사실상 밑걸림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채비 손실되고 시간 날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끄심바리의 테크닉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낚시를 할 때와 똑같이 봤을 때 내 줄은 빨간색이고 비거리는 약 70m가 나간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줄을 한 바퀴씩 감게 됩니다. 낚시를 하면서. 그랬을 때 빨간색에서 그 다음 색깔로 약 10m 정도가 이제 회수를 하게 되면은 채비가 10m 끌려오면서 줄 색깔도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10m가 또 바뀌고 그 다음에 또 10m가 바뀌고 계속 바뀌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분명한 건 밑걸림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의 여건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여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산재하기 때문에 밑걸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처음 생긴 밑걸림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때 걸렸다 하고 빼는 과정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걸렸을 때 라인의 색깔을 봅니다. 뭐 메타수로 기억해도 좋지만 사실 색깔을 보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좀 더 기억이 잘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색에서 시작을 했는데 색깔이 2번 바뀐 파란색에서 밑걸림이 생겼다. 그 얘기는 다음번에 똑같은 방향으로 던졌을 때 파란 색깔 근처까지 제가 질질 끌고 왔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밑걸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그 얘기라고 한 그 말인 즉슨 이 줄로 인해서 제 채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이전에 걸렸던 기록들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낚시를 처음에 필드에 가게 되면 완전히 모르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조금 탐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탐색을 조금 오래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 방파제에 가서 어디 방향, 뭐 등대라든지 뭔가 랜드마크가 있으면 거길 보고서 여기 반대편에 등대를 보고서 12시로 던졌는데, 그 상황에서 뭐 내 비거리랑 고려했을 때 쭉쭉쭉 끌었더니 뭐 100m 정도 던졌더니 100m에서는 되게 바닥이 평탄한데 한 20m 정도를 끌었더니 거기서 바닥이 좀 거칠더라. 그리고 그러한 여밭이 한 30m 정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괜찮더라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100m를 던져놓고 채비를 줄줄줄 끌고 오다가 밑걸림 걸릴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해요. 낚싯대를 살짝 끌어당기면은 채비는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리를 내가 원하는 건너뛰고자 하는 색깔만큼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기다리게 되면 채비는 다시 바닥에 가라앉겠고, 우리는 그 밑걸림 포인트라고 하는 입질 포인트가 아닌 밑걸림 포인트를 어느 정도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건너뛴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낚시를 할 때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채비를 손실하고 갈고 그런 모든 시간을 고렸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밑걸림이 생긴 곳에 대한 정보를 라인으로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라인으로서 기억을 하고 다음번에는 그 라인의 색깔을 보면서 건너뛸 부분은 건너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하시기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상 낚시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인데, 선상 낚시를 다닐 때도 포인트라는 게 소위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원투 낚시의 기본적인 대상 어종인 우럭과 광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식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여밭 근처라든지 여밭 안에서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한 뭐 뻘밭에 그냥 아무데나 막 있는 것은 아니고 걔네들도 먹이 활동을 해야 하고, 또 뭔가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는 포인트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힘들게 입질을 한번 받았어요. 입질이 소리대를 통해서 톡톡톡 들어왔고 적당한 타이밍에 챔질을 했는데 놓칠 수도 있어요. 사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놓칠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나서 아 놓쳤다 아쉽다 하고서 뭐 다음 기회를 노린다 뭐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놓쳤을 때 그때도 색깔을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 미끼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지점이 뭐 내가 빨간색에서 시작해가지고 색깔이 2번 정도 바뀌었더니 뭐 밑걸림 포인트 거기 건너고 그 다음 3번째 바뀐 말 그대로 30m 정도를 당긴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왔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똑같은 방향으로 채비를 던지고 30m를 끌어왔을 때 또 입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쨌든 물고기가 머무는 포인트이고 그게 일시적으로 놀라서 잠깐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포인트에서 다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속 상황을 몰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추론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던지고서 입질을 기다리다가 밑걸림 생겼네 아 운이 안 좋다 여기는 낚시 못해 라고 단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재밌고 좀 더 효율적인 낚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여기서 하나를 더 응용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방향 12시로 던졌을 때라고 기준을 했던 거고요. 이 12시 방향을 내가 어느 정도 서칭을 쭉 계속 낚시를 하면서 이제 100m에서부터 내 발밑까지 쭉 끌고 오는 과정을 어느 정도 탐색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생명체 있고 없고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할 부분은 내 방향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는 약간 1시 방향으로 그 다음에는 11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물론 주변에 사람이 어느 정도 없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 바운더리를 약간씩만 넓혀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 기준을 했을 때 사방팔방에 대한 지도가 어느 정도 물속 지도가 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 지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낚시를 할 때도 물때만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보가 그대로 맞춰 들어갈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 특히나 이게 어디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냐면은 뭐 낚시를 한 지역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어디 방향을 보고서 한 80m 정도 던져 그럼 거기 고기 잘 나와. 이 부분이 사실은 경험으로부터 온 부분이고 80m라는 부분도 실제로 비거리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색깔로서 파악을 하게 되면은 80m라는 개념이 확 와닿게 되죠. 그렇지 않고 단순한 그냥 노란색 나이로 줄을 썼을 때 80m를 알려면은 사실상 줄을 감는 횟수로 갖다가 곱하기 막 해가지고 계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처럼 10m 단위로 색깔이 바뀌는 오색 합사의 경우에는 그 내 비거리, 내 채비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정확한 비거리를 최대한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응용해서 밑걸림도 피하고 전에 들어왔던 입질을 다시 한 번 더 작년에 또 내가 고기를 잡았던 그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공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원투 낚시는 이처럼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적용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분주한 낚시가 돼요. 이게 보고 계속 뭔가 이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예측을 해야 하고 또 반대로 입질이 내가 조금만 더 이제 슬슬 끌다 보면 내가 이전에 입질을 봤던 곳이라고 치면은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투 낚시도 이렇게 알고 즐긴다면은 여러분들도 쉽고 재밌는 낚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원투 낚시를 할 때 밑걸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팁을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마음에 드셨거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로 혹시라도 다른 토픽이 원하신다 언제든지 문을 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